무사히 3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성 타자 재생살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제가 지금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가욕을 부리지 않고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신의 정묘 계묘 남자 사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고 상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성타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인성만 해도 인성 거기에 인묘진 방합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인묘진 방합을 이루고 있는데 내가 왕지를 갖고 있고 그게 또 편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뇌로 보면 생각의 탱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건 이제 사회의 생각이라면 이제 내 생각이잖아요. 내 생각이 왕지야. 내 생각이 절대적인 건데 그게 이제 편인이야. 이 사주가 이제 전체를 보면 무식상 사주잖아요. 그죠? 그냥 무식상 사주인데 목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예, 언변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정연하지 않아요.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극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처음에 이제 명리 공부하실 때 뭐가 강하면 뭐가 약하고 막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외운다고 이게 딱딱 응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텍스트로 그렇게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공부 방식. 여튼 인성다자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을 좀 비우셔야 돼. 그러니까 무식상 사주이며 또 이제 식상이 드러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성이 식상을 좀 심하게 제어하기 때문에 행동을 생각이 제어한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력은 떨어지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물론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상담자의 입장에서 인성다자가 힘든 이유는 생각의 탱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다 차기를 바라겠죠. 근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면 이쪽에서 난 이것 달고 싶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등등등. 그래서 인성다자분들은 명리에 관심 어, 이 있는 게 아니라 명리 상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를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받고 아닌 것 같은데 딴 데를 막 돌아다니시면서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성다자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성다자는 생각의 탱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채우면 참 좋죠. 그게 이제 공부밖에 죠. 공부를 많이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기초 공부할 때 인성이 많으면 게으르다. 그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인성이 많으면 그러니까 뇌에 보통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뇌 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야, 나 안 할 거야. 네가 해. 이렇게 미루는 속성 같은 게 있다가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좀 쉽겠죠. 반대로 너무 완벽하게 하려는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편인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활동, 어떤 일이 멈추어지다.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뭐 과태료 같은 거 받아서 영업정지 받아서 문을 뭐 일주일 닫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식신은 전문성이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었어. 이런 에너지인데 편인이 그걸 어, 도식한다, 밥상을 엎는다, 한다. 이건 내가 한 일, 내가 만든 작품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자꾸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게 이른바 장인의 별의 편인 도식이에요. 하여튼 인성다자분들은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괜히 불필요한 돈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아,
딴 얘기만 하고요. 설명을 안 드렸네. 구조적으로 천천히 살펴보죠. 내가 태어난 세상이 정관 세상이야. 정관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하라. 그죠? 시장가를 보니까 무가빔 이렇게 돼 있어요. 상관 써야 되는구나. 나 상관을 열심히 연마해야 돼. 사회 속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갑, 갑은 정인. 배워야 돼. 그럼 상관 페인 이렇게 되죠. 많이 배울수록 내 상관의 가치, 내 재능의 가치, 내가 사회에서 쓰는 내 직업적 일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안 쓰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죠. 어쨌든 배워야, 많이 공부해야 뭐라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비유가 이런 거예요. 대통령 사주도 남녀 구분해서 50명씩인데 같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도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동네 이장을 해요. 가장 첫 번째가 공부죠. 공부를 안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리더가 무식해서는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안 되는 건 그런 거죠. 그게 아무리 시대적으로 바람을 일으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멍청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멍청한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거죠. 우리는 완벽히 다른 사람, 완벽한 타인이에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거죠. 어쨌든 자, 정관, 그러면 일단 정관 조직을 경험하라. 여기에 또 연관이 드러났으니 이게 근을 가진 관이 드러나서 나하고 합을 딱 하고 옆에 돈이 있으니 관에서 돈 벌어. 여기 정인이 있으니 정인 자격 가지고 돈 벌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께서 항상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주 기준으로 공망이에요. 이건 보셔야 돼요. 그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해묘로 딱 좋긴 한데 내가 공망이 난다는 것은 이 사회의 관, 그죠? 이게 술의 공망이라서 이 해수가 공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관 조직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이 사회와의 연결성이 이상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잘 안 된다.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관이면서도.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자, 이렇게 이게 어쨌든 내가 조직에서 돈을 버는 형국이가 이게 돈을 조직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어난 곳이 이게 바닷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닷가에서 많이 태어나요. 어떤 사주는 이제 임자신의 정, 역시 바닷가. 근데 바다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 환경이 어떠냐면 이제 그런 것도 사주에서 나오는 거죠. 옆에 여기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닷가에서 목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건가? 공부를 하면 참 좋은데, 그죠? 해중 간목이 임목으로 나왔고 묘목으로 나왔고 묘목으로 나왔고 이 구조가 요것만 하면 안 되겠네.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리던 거는 뒤에 가서 할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정관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 편관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재생관 하니까 어쨌든 젊을 때는 요 관에서 이 공망의 에너지를 좀 채워가면서 어떤 해묘합으로 합으로 막 묶여 있으니까 공망이 이런 걸 해소된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관에서 젊을 때는 이 정관 조직에서 월급 받고 나중에는 내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 이게 그런 의미죠. 내 관을 갖게 된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게 관, 편관이니까 이게 칠살이니까 근도 여기에 갖고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장생지도 만나고, 그러니까 얘가 나를 극하는 정도가 심해지면 이게 재생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성다자의 재생살. 재생살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안 모여. 많이 벌었다 싶었는데 다 줄줄 새.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인성도 갖고 있어. 살인소통한다. 그죠? 이 평관의 폐를 줄일 수 있는 힘은 어쨌든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자기 관을 갖고 있으면 내 회사 차릴 거야.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인성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권한, 결재권, 도장이니까 회사에 대한 도장 내가 가질 거야. 그래서 관인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 거 하려고 한다. 이런 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이게 내가 사회의 정관 회사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이게 돈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게 돈 없죠. 회사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나중에는 이게 큰 책임감과 결재권을 갖는 그 회사 내에서 성장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아요, 이 재생살 구조는. 그러면서 많은 인성 권한을 키우는 그 왕지 권한을 갖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인성다자들이 공부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운에서 또 어떤 에너지를 만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한번 보죠. 그러니까 힌트는 이 십성적인 의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물상적으로 쓰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사주에서 좀 설명할 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앗의 의미가 있죠. 재성은 이제 내 삶의 무대이기도 하고, 당연히 돈이기도 하고, 남자의 여자이기도 하고, 부수히 맞죠, 나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주는 공부의 에너지로 이 사주를 못 썼기 때문에 이따 대운에서 마지막 정리해드리겠지만, 이제 물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물에 부풀리면,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묘미삼합의 첫 시작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민목도 내놓고, 묘목도 내놓고, 인묘로 연결되고, 다 목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물에 담가, 목표가 씨앗을 해수에 담가서 원하는 목적이 뭐냐면 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사 짓는 에너지, 이렇게 쓰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친 입장에서는 상관생재, 상관생재, 이렇게 상관생재 에너지를 썼겠죠. 여기에 편관이 있는데 이제 신재살, 상관합살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친 입장에서는 장사, 물론 그대로 이것을 농사로 써서, 왜냐면 재가 이제 다 이게 목의 에너지, 이렇게 목밭, 이렇게 해인합으로 해서 다 이렇게 변해가니까, 이제 그런 일로 해서 어쨌든 이제 부친이 돈이 있는 입장, 그런 모양, 이렇게 되고, 이 일간 입장에서도 재생관, 관인, 상생, 이런 형태로 해서 어릴 때 순탄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게 대운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나느냐에 좀 달라요. 그래서 재생살이 아예 이렇게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주는 어쨌든 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재생살을 막아주는 에너지가 있는 거죠.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지지에서도 이렇게 막 자수 이런 게 왔다 치더라도, 재생관의 살이 겹쳐서 관사론잡, 재생살, 살인상생, 소통이 돼서 항상 풀어주는 게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이제 칠살은 어쨌든 내가 재화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재화해주는 인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죠. 구조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관 조직사회에서 돈을 벌어, 자격 갖고 벌어, 나중에 자격을 키워, 공부를 많이 하면 참 좋은데, 특히 이 해월생은 자월과 달리 공부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요. 무조건은 그런 건 아닌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해월이라는 공간이 신금을 그 이전에 이제 유술해, 유월에 그 신금 씨앗을 술토라는 창고에 저장해서, 혹은 술토라는 공간에 이제 묘수랍하죠.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무토 위에, 무토라는 땅의 표면 위에 낙엽이 덮여서 이제 땅에 떨어져 있던, 무토에 떨어져 있던 신금이라는 씨앗이 묘목, 묘수랍의 묘목이라는 낙엽에 덮여서 그 안에 온기를 받고, 그 안에 이제 서리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수기가 쌓이면 그 수기가 이제 강해지는 게 해수죠. 그 술의 천문, 인호술 삼합, 문명의 세계가 끝나고, 생물 자연으로 보면 이제 한 주기가 끝나고 마무리되어서 이제 죽음의 세계로 넘어간, 어떤 죽음, 완벽한 죽음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이제 순환하려고, 다시 씨앗이 싹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단계거든요. 그래서
목표의 흐름과 또 같아요. 이 씨앗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결과를 이미 사주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런 거죠. 근데 어떻게 썼나를 우리가 한번 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걸 농사 에너지로 쓴 거예요. 물상으로 씨앗을 물에 부풀려 목을 내놓다. 이게 다 식물의 물상이잖아요. 여기 보면 해인합 육합으로 인해합으로 목의 에너지. 이게 자체가 목인데 인묘진 해서 진토라는 이제 상관을 쓰는 거고 해묘미 해서 역시 목삼합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농사 식물과 관련된 비즈니스 일 인묘진은 이제 방합적인 에너지. 근데 잘 보시면 조상도 그런 농사를 했어. 단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목으로 다 이어지니까 조상도 했어. 나도 해. 이게 해묘미로 자식 자리까지 이었으니까 가업 형태로 내려가. 이런 구조예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돼. 이게 자식과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자식 자리까지 쭉 이어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업을 승계하다. 물론 내 입장에서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가업을 승계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방합이 아니라 삼합이라면 그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어요. 운에서 얼마든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 근원 조상의 에너지부터 이렇게 내려오니까 대대로 이 바닷가 근처에서 농사를 지었구나. 그런데 그걸 지어서 어떻게 해요? 상관과 식신을 쓰는 거죠. 이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얘 입장에서는 이제 양인 글자고 얘 입장에 이제 상관 글자인데 이 상관 글자는 해수와 어때요? 해수를 인묘시키는 원진귀문의 관계를 이루는 이제 그런 글자란 말이죠. 이게 그런 것에 따라서 다 이제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요 식상의 에너지가 목에 의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시행착오 같은 게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하다가 일을 하다가 다시 목으로 바뀌니 일이 없어지든가 일이 지체되든가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잦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운을 좀 살펴보죠. 이 어릴 때 보면 임자 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해자 이렇게 관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목이 많으니 이렇게 얘는 뭐예요?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진데 해자축의 왕지 편관이 오면 얘가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제 살이 강해지는 그러니까 칠살국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목이 있으니까 소통, 살인 소통이 되어서 별로 힘들지 모른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목이 전혀 없는 사주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생살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업해서 말아먹어. 그런 등등.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 목이 없는 사주다. 근데 어릴 때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어마어마한 관살에 내가 극당하기 때문에 몸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죠.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해월에 작은 이 모닥불 같은 거에 물을 끼얹고 눈보라를 막 끼얹으면 얘가 안 꺼지겠냐고. 굉장히 아플 수 있다. 이 목이 굉장히 그런 폐해를 막아주는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이 안 써. 그걸 공부를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쓰더라. 너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다. 너무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개축 같으면 이게 또 이제 해자축 그래서 이게 해자축 방합, 가방합이죠. 이게 왕지가 천간에 뜬 형태. 그래서 천간에는 얘가 이제 시간에 얘가 동해서 재생살 구조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생살이 딱 걸려버리고 그러는 구조인데 역시 어때요? 축인, 인묘진 이런 형태로 해서 살인소통이 딱 되는 그러니까 재생살의 폐해가 안 나오는 재생살, 살인소통 이렇게 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목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 축토에 인묘를 해버리잖아요. 이건 내 일이니까 내 일에 인묘하는데 해자축으로 내 일이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해자축 관에 다 포섭이 돼서 관 속으로 들어간다. 관 평관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평관 조직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다.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일찍 군 생활하거나 뭐 경찰이 되거나 이런 이 평관 조직에 내가 들어가서 일하는 형태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얘는 목이 많으니까 어쨌든 목을 쓴다. 근데 운에서 또 갑이 을묘가 왔어. 목이 이제 넘치다 못해 포화 상태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씨앗을 심어서 물에 부풀렸더니 목이 미친 듯이 튀어나와. 이게 수확물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거죠. 농사짓기에 굉장히 좋은 형태 이런 거. 이걸 공부로 썼던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공부, 이건 해외에 가서 공부하는 이제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이 공망 에너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젊을 때 이 관의 통제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이 관이 해이나 배면미에서 다 인성으로 변해버리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쨌든 내가 잘하면서 좀 절제하고 이래야 되는 에너지인데,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면 다 목으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히려 굉장히 느긋해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바로 있으니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 놀기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쟤를 바라보면 그런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집성으로 제대로 쓰지 않으면 물상으로 쓴다. 요거는 표어처럼 잘 알아두세요. 물상을 가만 들여다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세월의 공간에 씨앗을 심어서 목을 엄청나게 내놓고 여기에 운에서 또 운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설명드렸고,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인가? 여기가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인묘진의 진토를 공엽하고 해묘미 미토를 공엽하는 형태. 이제 운에 따라서 진토가 먼저 왔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운이 이제 비겁운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비겁과 식상운, 이게 상관운으로 흐르는데, 보시면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뜨면 병화가 자기 일을 달고 온 거죠. 병화가 일을 달고 왔다. 겁재다. 이제 겁재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구조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그야말로 겁재의 속성, 내 재물을 이제 겁탈해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겁재일 수도 있어요. 일단 천간에 드러나는 순간 이 병화가 어때요? 이 신금을 당겨가려고 하는 작용력을 갖죠. 그러니 좋을 게 없어요. 정화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이 정관을 여기서 갖고 있고 이거 편관을 갖고 있어서 얘가 다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심판이 양쪽에 있는 것처럼 하여도 이게 합의 작용력이죠. 병신합.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진토를 갈고 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식신 쓰는 애인데, 이 식신이 나의 묘진, 임묘진으로 딱 연결되니까 이게 방합 에너지예요. 이게 이제 가족합 이런 거죠. 혈연 등등등 이런 합, 이렇게 형제하고 같이 하든가 형제가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제 딱 붙는 거죠. 생각, 인묘진, 인성방합이니까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여 딱 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일에는 이 진토가 오면 천간에 신금이 임묘하고 해수가 임묘하면서 신의 원진 기문을 딱 일으키니 병화가 천간에 이렇게 딱 떠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의기투합해서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요 대운의 이제 진토 시기가 되면 돈과 관을 자기가 갖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생겨죠. 이제 신의 원진. 그러면서 이 일이 임묘진해서 시간이 되면 이제 인성만 남고 일은 사라지는 형태. 돈은 다 없어지는 형태. 돈을 뺏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이분이 참고로 이제 쌍둥이 사주 때 제가 이 쌍둥이 사주에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쌍둥이 사주 어떻게 봐요? 막 구글 검색하면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믿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으니 알아서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주든 남녀 구분해서 50명씩 있다 이제 국내에. 앞으로는 이제 그 숫자가 좀씩 줄어들 거니까 줄어들겠죠. 자연스럽게 산율이 낮으니까.
그러면 그 50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내 형제인 거예요.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라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쌍둥이, 그러니까 내 형제가 아니라 그냥 타인으로 보면 범주는 같되 그 에너지를 쓰는 방식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무슨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이론 합으로 글자들 다 바꿔가지고 사주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쌍둥이 둘이 똑같이 앉혀놓고 각각 어떤 삶을 살았는지 검토하면서 질의응답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공부를 안 해서 물상으로 썼더니 어떤 형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 사주는 형제가 같은 일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질문도 이게 동생하고 계속 하는 게 맞냐? 내가 자꾸 돈을 뺏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지내왔고 그 에너지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동업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예,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이 거짓말을 못하죠.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좋은 겁제의 형태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정사대운인데 정사대운은 이번에는 정사라고 하는 굉장한 프로들이 왔어요. 이게 관여지동. 이 정사 일주는 밑에 겁재를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왕지죠. 얘가 사육, 유금을 끌어들이는 에너지. 그래서 돈을 벌어주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겁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오화가 있고 사주에 그러면 얘는 유금을 끌어들이는데 또 유금과 오유파하고 이런 건 오히려 별로 안 좋죠. 걸록이라니까. 정사 이렇게 제왕지 사화 겁재가 자체적으로 경금을 품고 있으면서 경금을 장생시키고 그러면서 유금을 끌어와서 돈의 에너지를 갖고 오는 좋은 역할을 해주는 프로들과 묘사 내가 연결이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묘사로 연결된다는 것은 여기는 을목, 묘중 을목과 사중 경금하고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사주가 요 대운 흐름도 딱 보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비록 사지이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근을 만나게 되고 그죠? 나는 인성을 공급하고 인성을 이 사람이 공부로 쓰거나 뭐 아이디어로 쓰거나 노하우로 쓰거나 학문 학위로 쓴 게 아니고 문화예술로 쓴 게 아니고 물상으로서 식물 농작물로 썼기 때문에 그걸 주고 준다는 것은 목생화 너 가져 나는 을경합으로 나는 돈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사에게 주고 원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사는 이게 이제 사회충이죠. 이게 이제 역마성이란 말이에요. 이 역마라고 하는 건 현대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바삐 움직이긴 하지만 이 정사는 사회충하니 이 어두운 사회, 이 수기가 가득한 사회에 거기에서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런데 사회충은 현대적으로는 역마성이에요. 역마인데 온라인 역마예요. 인터넷 역마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유통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막 차 타고 열심히 영업 다니겠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어두운 사회에 내가 빛을 온몸으로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물론이요, 유튜브 이런 에너지, 온라인 유통, 이게 전파, 방송, 판매, 온라인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과 나는 연결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들이 방송 같은 거 온라인 판매하면 사회가 굉장히 어둡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에요. 대신 여기 감사합니다. 이게 목이 있으니까 수생목으로 해서 이제 목기로 굉장히 이 수기가 많이 설기되는 형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형 이걸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이제 병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겁재가 드러낸
법제의 생각 이런 거예요. 법제는 여기 지금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 혹은 이 문서 속에서 튀어나온 정사 프로 겁제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인터넷, 역마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국가 정책 기관, 혹은 이제 고객이죠. 유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기호, 신, 입맛에 맞는 뭔가를 공급하는 거죠. 고객들의 식신이니까 말, 지시 이런 것도 돼요. 고객들이 시키는 것의 인사형, 그것에 맞추어서 하여충 역마 인터넷 판매하여 고객들을 어떻게 해요? 고객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분은 직접 이렇게 고객을 막 해묘로 끌고 오려고 하죠. 왜냐면 돈 가진 고객들이잖아요. 해묘로 내가 끌고 오려고 하는데 끌고 와서 만들어내는 게 계속 이게 재성은 없어. 재성이 안 돼.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만 지으면 괜찮아. 농사만 지어가지고 판매하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직접 판매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묘미를 쓰는 거고 인묘지인을 여기서 쓴 거고 이게 진토 쓰고 나서 해묘미 이렇게 양인 이렇게 해서 그 칼 써서 기계 써서 가공하고 원물을 그 2차 원료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이 묘사 이렇게 정사하고 연결되면 예, 금극목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생기가 상할 수 있으니 이렇게 농사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생기를 유지하고 이러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에너지는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나는 농사만 지어서 이 프로들에게 넘기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걸 그러니까 운에서 온 에너지를 내가 안 쓰려고 하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안 쓰면 천간에 정화 떠 가지고 쟁제만 일어나요. 얘도 돈 벌고 싶거든. 그러니까 돈이 깎이는 형태예요. 자, 정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을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묘사해서 그 돈을 키워서 이들에게 주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돈에 근이 되는 사람, 마치 이 신금은 여기에 근이 하나도 없으니까 허투, 근이 없는 작은 돈에 불과한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갖고 있는 사화, 정사가 신금에 근이 돼준다는 것은 마치 사중경금을 드러낸 것과 같거든요. 같이 프로젝트하여 당신은 목을 주시오 나는 금 돈을 드리겠소. 그리고 내가 을경 앞으로 돈 키워서 당신 원료 받아 돈 많이 키우면 내가 돈 올려줄 테니까 드세요. 정정 나하고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러니까 판을 키워야죠. 프로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을 믿고 맡겨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성다자 경험들이 이 사주적으로 떠나서 예,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렇게 몇 번 해보면 아 정말 힘들어요. 생각이 너무 이렇게 많고 편인의 의심성, 부정성, 앞에서는 좋은데 집에 혼자 이제 사적 공간에 집에 들어가면 사적 공간이죠. 하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회적으로는 이 비겁의 생각하고 이제 인묘 딱 의기투합이 됐다가 집에 가면 내 생각이 왕이니까 결국 자기 생각을 계속 키우고 하면 이게 쉽지 않은 해묘로 해서 이게 지켜야 될 약속, 책임 뭐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근데 이분에게 강조했던 거는 이런 에너지, 이 프로들과의 연결성을 해야 이들이 돈을 대신 벌어준다. 이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허공에 뜬 돈이에요. 계속 이게 재생살 나는데 이 살인 소통하는 것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땅을 사서 나중에 땅을 개발해서 돈을 벌니까 인성이니까 돈은 없단 말이에요. 땅을 사거나 뭐 주식을 하거나 이런 쪽에 지식을 쌓아서 나중에 그러니까 세운에서라도 이게 재성운이 나중에 들어오니까 세운에서라도 유금 들어오고 그럴 때 그죠? 그래서 재극인이 빵 될 때 이럴 때 이제 돈으로 확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대운에선 그런 에너지가 안 오기 때문에 이들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리고 인제 이런 구조가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40-50 대에 강력한 에너지를 비겁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력적으로 일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진토 상관과 미토 이 일 저 일로 굉장히 바빠요. 그러다가 뭐 또 이렇게 자꾸 도식이 일어나니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가 중단되고 '아 이거 아닌 개벼.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 돈은 잘 모이지 않는다. 어쨌든 재생살 구조라는 거고 이 인성으로 소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는 짓고 뭐 분말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돈으로 잘 바뀌지 않더라. 요런 운을 잘 살려서 연계해서 인제 방송 유튜브 이런 거 하면 좋죠. 그 고객들이 내 존재감을 잘 보고 인제 끌려올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을 키워서 이들에게 많이 맡기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들이 없으면 이게 내 것이 돈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고 맡겨야 된다. 자기 생각을 덜어라.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몸도 굉장히 강해서 정력적으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 80 대인데 80대 때도 돈이 된다. 장수하실 팔자 장수할 수 있다. 이렇게 사주가 금생수 수생목으로 목이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건강해요. 이게 다 생기거든, 생기. 그러면서 굉장히 정력적으로 살 수 있고 이때 이제 본인이 가진 부동산 이런 것들이 돈이 되어서 자식들한테 넘겨줄 수도 있고 등등등. 어쨌든 지금의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운에서 들어와 준 이 고마운 에너지를 잘 쓰셔라. 그 넘치는 목을 설기해 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설기해 주면서 내 생각을 덜어서 돈으로 바꿔 주는 고마운 존재들. 그래서 이 프로들에게 맡겨야죠. 본인이 다 하려고 하거나 본인의 자식에게 맡기거나 이 자식 자리잖아요, 자식. 그죠? 자식의 일. 자식의 일은 나의 생각과 같아. 자식하고 잘 맞겠죠? 그러니까 가업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구조다.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인성다자 재생살 구조를 봤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 등산하고 그러면서 절 한 바퀴씩 돌면서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굉장히 해야 된다. 내 생각이 너무 세죠.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어 사회 활동이나 언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윤석열도 자자 이게 진솔이니까 지지고 볶고 지 편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재극인이 안 되니까 몽상적인 생각, 현실성 굉장히 떨어지고 그죠. 술 먹을 때는 확 이렇게 섞여 가지고 막 진짜 잘 놀 거거든요. 말 엄청 잘할 거야. 멘트 죽일 건데 이게 인제 이 생각하다가 이 생각 전혀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빙빙빙 도는데 진술이. 그러면서 이 자수를 이렇게 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말은 헛나오는 뭐 이런 형태죠. 물론 굉장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사주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서 쓰임이 있는 인성을 만들었다면 이것도 이 조절을 굉장히 잘하면서 또 달변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이 인성이 있는데 제대로 안 채우면 항상 식상에도 문제가 줍니다. 문제가 됩니다. 고급스럽게 말이 안 나온다. 논리 정연하게 말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늦은 시각이고 오늘 수업을 하고 한 30분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목이 잠기네요. 청취 중이신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또 이런 걸 편집을 할 줄은 몰라서 고생하셨고요. 인성다자들은 나 인성다자인데 그냥 나쁘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저희 수업 같이 듣으신 분 중에 이제 인성 겁나 많은 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야 그런 에너지가 진짜 명리 공부의 에너지다. 인문학의 에너지요, 철학의 에너지다. 왜냐하면 채워야 될 인성 탱크가 정말 많고 다른 사람들은 A 생각하면 A로 딱 보는데 B, C, D로 생각하니까 다양한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에너지를 잘 쓰면 진정한 어, 명리학자로 거듭날 수 있다. 아주 깊게 내려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이 구조는 이제 재성이 여기 있고 따로 놀고 있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운에서 태운에서라도 재극인 당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이들이 재극인도 시켜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편제는 아니지만 사중경금이 을경합하면서 현실성을 좀 채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시기에 이 정사라고 하는 거래처 사람들 사회 그리고 인터넷 판매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이 국가 정책도 잘들 조정하고 새롭게 파악하고 변화무쌍한 그런 정책들을 활용해서 인사형 자기 에너지를 증폭해 쓰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준다. 벌어서 올려서 나눈다. 네,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신용 굉장히 중요하겠죠. 칼같이 지켜야죠. 그것이 핵심이다. 그런 거 안 지키면 이 사람들 멀어지고 그러면 좋지 않다. 돈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제 세운으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금대운 금세운 재성운이 오죠. 그럴 때 재긍일하면서 편제 재긍하면서 이제 노력의 대가를 거둘 수 있다. 그런 거. 사람 소중히 생각해라. 프로들과 관련 일을 줘라. 핵심.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